자, 이번에는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이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쉐가 이게 발음이 좀 힘든데, 이거 원래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먼저 타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트레일 블레이저를 먼저 타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 정도라면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좀 저렴하면서 공간이 넓고 1.2리터니까 뭐 150cc 차이긴 하지만 세금도 적게 나오는 이 트렉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르게 이 차를 빌려봤는데,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예쁘긴 해요. 솔직히 셀토스 그쯤에 좀 버금가는 정도로 좀 예쁘긴 합니다. 셀토스가 좀 많이 보여서 그런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예쁜 걸로 느껴지기도 해요. 되게 좀 강인해 보이고, 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잖아요. 요즘은 이제 화가 나 있으면은 차가 예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좀 화가 나 있으면은 차가 고성능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트렉스 쪽이 개인적으로는 셀토스보다도 예쁜 걸로 느껴진다 이렇게 보이고, 참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쉐보레 차량은 트레이 블레이저 이후 이제 제대로 이제 타 보는 건 두 번째인데, 글쎄요, 이게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 일단 뭐 라이트 먼저 보시면은, 요즘은 SUV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원화 돼 있거든요. 아래가 헤드램프, 이제 위에는 데이라이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방향지시등이랑 헤드램프가 또 따로 들어가는 거 맞구나. 프로젝션 타입으로 일단 보이긴 하거든요. 액티브라서 아마 프로젝션이 맞을 거예요. 근데 한번 가격표를 보면은, 근데 이게 프로젝션 LED가 이제 LS부터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깡통부터 프로젝션 LED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좋은 구성이다라고 빵 치고 들어가죠. 되게 구성이 좋은데 뭔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좋은 거 같다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일단 앞에 디자인은 되게 화가 나 보인다, 좀 예뻐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옆으로 빨리 오면은 역슬레트 형상이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차가 떨어질 때 이렇게 쐐기형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공기 저항 때문에. 근데 지금은 쉐보레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기역자로 역슬레트 형상으로 꺾이는 느낌이 있죠. 이거 욕먹을 것 같긴 한데, BMW 호프마시터 킹크 있잖아요. 그 뒤에 CPU로 이렇게 확 꺾이는 거, 그 유리창의 그 라인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쉽게 와 닿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 이렇게 꺾이죠. 이런 게 좀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쁘장한 것 같고, 이제 크기가 트레이 블레이저보다 많이 커요. 한 10 몇 cm 정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0 몇 cm라는 게 이 소형차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쉐보레 특유의 그 단단한 느낌, 그 좀 포스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조금 더 얘가 길게 느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런 거 뭐 소형차니까, 그리고 SUV니까 클래딩은 그냥 생 플라스틱 뭐 가공 안 하고 그냥 날것으로 딱 해놓았고, 사다리꼴 느낌 좀 있죠. 근데 저 사다리꼴은 요즘 SUV들은 그냥 장식으로 그냥 SUV의 기분만 냈다는 거. 뒤로 와도 이제 기조가 비슷하죠. 여기로 이게 확 이렇게 꺾이잖아. 이게 여기는 램프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디퓨저 같은 느낌일 거예요. 공기정 그 와류 방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램프, 여기까지가 램프고, 이거는 그냥 와류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디자인상으로는 통일감이 좀 느껴지죠. 램프도 확 이렇게 꺾여서 호프마이스터 킹크 같은 그런 느낌도 내주고 있고, 뭐 저는 이쁘장해 보이기도 해서 마음에 듭니다. 일단 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앞에 그 강렬한 느낌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뒤는 살짝 이제 귀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소형차,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 차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되게 근데 이게 좀 살짝 빵 떠있는 느낌이 들죠. 좀 껑충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상고가 높아 보여서 좀 든든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실하게 트레이 블레이저보다 넓다라는 게 체감이 돼요. 트레이 블레이저보다는 확실하게 넓고, 그리고 제가 트레이 블레이저에서는 이거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러기지 스크린을 제가 못 봤는데 얘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트레이 블레이저 쪽이 이 트렉스보다는 높은 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트랙스가 옵션 사양이 더 좋고 어떤 부분은 트레일 블레이저가 더 좋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수요에 맞게 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바닥 공간 한번 보면 네, 쓰레기통이죠. 누가 물 하나 버리고 갔고 견인 렛치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무슨 클립 같은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클립인 거 같은데 아마 이게 소화기 넣으라고 있는 클립인 거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몰라 소화기 있었는데 누가 갖고 갔을 수도 있어. 그리고 공간 자체는 무난무난해요. 저기 조명도 있고 그리고 쉐보레 차들 같은 경우 이 트렁크가 되게 가볍게 닫히거든요. 이 철판의 무게 자체는 이 도어 해치 무게 자체는 그냥 다른 차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닫을 때 이게 던져보면은 되게 좀 가볍게 닫혀요. 좀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그 쇼바를 용량을 큰 거를 넣었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공학 박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 플라스틱인 거 트레일 블레이저랑 같은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죠. 여기는 이제 가죽이고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 이게 또 트랙스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트랙스 같은 경우는 여기 2열에도 에어벤트가 들어가고 C타입과 A타입 단자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트랙스가 더 좋은 차인 것 같은데 더 좋은 차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편리한 차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내등은 이거는 트레일 블레이저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눈에 띄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트레일 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바뀌었고 제가 탄 게 구형이어가지고 저거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옵션을 보면은 트랙스가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가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A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 있고 이제 요추 지지대는 2way 방식으로 T-way 아니죠 2way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제가 트레일 블레이저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4way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개소리였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잘못 얘기해갖고 이거는 수정을 할게요. 제가 2way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보통. 그리고 이거는 트레일 블레이저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1열 같은 경우 도어 트림이 이쪽에 가죽이 있거든요. 2열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 보면은 현대기아 이게 1열에 이렇게 가죽이 들어가요. 그럼 뒤도 가죽이정 뒤에도 이제 가죽으로 통일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쉐보레는 1열만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주었고 이거는 플라스틱. 뭐 소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딱 보자면 인테리어 이뻐요. 솔직히 많이 이쁜데 이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파노라마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파노라마 타입이 유행이라서 그렇지 파노라마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이쁜 차들 많아요. 지금 쉐보레 인테리어가 그렇고 파노라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쁘죠. 계기판은 8인치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는 11인치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구성은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HUD가 트랙스에서는 안 들어가죠.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부분 변경이 되고 나서는 이게 HUD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안 넣는 거야? 이거 기어 레버가 왜 버튼을 이렇게 아직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게 생각하면은 뭐 이 차에서 수동 모드를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6단 변속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쉐보레 이 차들의 특징인 건지 모르겠는데 수동 모드 하잖아요. 수동 모드 쓰고 싶으면 여기에서는 이걸 눌러도 수동 모드가 안 돼. 로우 레인지로 옮겨야지 수동 모드가 작동이 돼요. 보시면 L에서 움직이죠. 근데 드라이브에서는 안 움직여요. 아니, 이거 버튼 없애고 패드 시프트 넣어주는 게 더 이제 이상적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신기하다 뭐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계기판 테마인데 이거 어두운 테마에다가 선명한 폰트여가지고 시인성은 솔직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 조작하는 게 여기서 이제 눌러요.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정보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길게 누르고 그럼 이렇게 테마 변경이 떠요. 여기서 옮길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그리고 옮기는 것도
게이지의 종류만 변해요. 그러니까 평균 연비, 뭐 내가 시동을 걸고 몇 킬로를 탔는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 테마는 이쁘지도 않아. 차량 정보 여기에서 이제 연비가 떠요. 근데 이거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총 몇 킬로를 타고 있는지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이게 노래 제목 뜨는 거 좋아요. 좋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해놨을까? 모던? 예, 모던하네요. 게이지 1이 이쁘긴 해요. 이제 RPM 게이지까지 나오니까. 예, 반응은 또 괜찮은데 이게 전자장비가 RPM 올라가는 거 보면은 뻣뻣하지 않거든요? 아, 이런 거 잘 만들긴 했는데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메인 디스플레이는 11인치 들어가고 이게 액티브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깡통 LS 그리고 레드라인, 이 레드라인이랑 LS까지는 이제 등급의 차등을 두고 있고, 레드라인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액티브와 RS인데, 액티브와 RS는 옵션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 디자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도 럭셔리는 기본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MSP로 올라가면은 좀 더 가격이 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메인 테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뻐요. 테마 이뻐. 이 어두운 색에다가 밝은 색 폰트를 딱 띄우니까, 아우디가 이렇게 하잖아요. 시인성은 진짜 좋긴 하거든요. 이 유리 반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카메라 렌즈라서 그렇지 실제로 볼 때에는 이게 반사가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시인성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무선 충전도 액티브에서 되고, 최근 통화에 친구 없는 거 자랑하고 있죠. 트랙션 컨트롤, 이거 차체 제어 장치인데 이거는 건드시면 안 돼요. 진짜 비상 상황 아니면 이건 건드시면 좀 안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근데 무선으로 지원되는 게 LS에서는 또 아니에요. 그게 LS에서는 유선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트레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서도 무선으로 된단 말이죠. 그거 보면은 트레이 블레이저가 확실히 위급 모델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액티브 트림이어서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딱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차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메뉴 바 두 개를 날려 먹으니까는 11인치에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막 큰 면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넓어서 그런지 되게 시원하게 보이기는 해요. 분할 화면을 했을 때에도 시원하게 잘 보이는 편이기는 합니다. 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구성을 잘 한 느낌인데, 이제 게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정보들이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랑콜레오스 같으면은 이렇게 넘겨서 여기로 올 수도 있겠는데, 얘는 또 그게 안 되잖아. 되나? 안 되죠. 트립 컴퓨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BMW도 여기 있으니까. 근데 걔는 최소한 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테마를 아예 이렇게 막아놓은 경우는 난 처음 봐가지고. 근데 게이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게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냉각수를 왜 여기로 뺐지? 아, 여기도 있네. 아, 냉각수는 이 오른쪽에 여기도 볼 수 있네요. 뭐 온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건 좋아요. 그리고 배터리 전압 같은 경우도 이제 모니터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좋아요. 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 점검, 그래서 공기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킬로파스칼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푸사이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위 환산이, 이게 내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질 않아서 이게 바로바로 못 하겠는데, 뭐 어쨌든 경고 안 뜨면은 넉넉한 거죠. 계기판이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계기판에서 삭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 내가 처음 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에어 필터 이거는 꺼져 있네요. 그리고 게이지 방금 말씀드렸고, 트립에서 연비 확인하실 수 있고, 트립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인가? 내가 몇 킬로 탔는지 보려면은 그냥 트립을 둘 중에 하나는 계속 그냥 초기화 해가면서 시동 걸 때마다 그냥 그렇게 타라는 건가 싶기도 해요. 온도 나오고 이제 시간 이렇게 깔끔하게 위에다 띄우는 건 좋아요. 가장 필요한 정보인데 저렇게 띄워주는 건 좋고, 그리고 쉐보레 차들이 좋은 점이 이게 전장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반응 자체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좀 뻣뻣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CCNC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뻣뻣해요. 이게 터치하는 게, 터치 감도도 얘가 훨씬 좋고, 이 유리 자체가 얘가 훨씬 괜찮은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CCNC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터치 감도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제 카플레이 쓰라는 건데, 내비게이션 별로 좋은 거 안 넣을 바에는 이게 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죠. 네, 뭐 이 정도. 아,
오토 에어컨 들어가는데 이것도 차별화가 있어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듀얼 존이거든요. 근데 얘는 싱글 존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있는데, 그럼 또 이게 말하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싱글 존인데 뒤에 에어벤트는 왜 있냐고. 그러면 비상등은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좀 오른쪽이라 그래도 이게 차가 작아서 오른쪽이어도 크게 뭐 불편하진 않아요. 오토 홀드에 여기 이거 들어가 있고, 겉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운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승차감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 운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통풍은 틀고 가보면은, 이게 참 신기한 차량인 게 통풍은 끌게요. 패딩 입어가지고 시원하지도 않아. 일단 가보면 뭔가 좀 되게 신기한 차량이기는 해요. 이게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해서 만약 나쁘다는 건 아닌데, 편의사양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좋아할 만한 거는 트랙스에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승차감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승차감은 트레일 블레이저가 훨씬 더 우수해요. 이거는 뭐 비교할 건덕지가 없어요. 일단 나갈게요. 일단 나가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엔진은 1.2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있고 6단 자동이 물려요.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CVT가 소형차에 맞으니까 트레이 블레이저의 6단이고 얘가 CVT인 게 더 뭐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건 둘 다 소형이란 말이에요. 트레이 블레이저랑 이 트랙스 모두 소형인데,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은 트레이 블레이저가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측면에서는 트레이 블레이저가 CVT고 이 트랙스가 6단인 게 맞는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얘는 6단이어 가지고 대신에 조금 더 단수가 있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시원하게 빵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1.2리터의 3기통인 걸 생각하면은 이제 진동이나 이런 게 또 의외로 방음이 잘 돼 있거든요. 진동 방음 대책이 굉장히 또 잘 돼 있다, 이거를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이게 3기통의 접이기량이면은 뭐 캐스퍼 상위 호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쉐보레 차들을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보면서 느낀 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왜 그랬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핸들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묵직한 편입니다. 경쟁차들 있잖아요. 현대기아 차들에 비해서는 살짝은 묵직한 편인데 이것도 뭐 가볍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에 비해서 아주 살짝 티끌만큼 묵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승차감. 제가 아까 승차감 중요하다 그랬는데, 소형 SUV를 살 건데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트레일 블레이저, 그러니까 쉐보레죠. 쉐보레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승차감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트랙스보다는 트레일 블레이저 쪽이 더 맞아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소형 SUV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그래도 좀 진중하고 묵직한 편이어서 안정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 무선으로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킨 거라서 이제 필요 없거든요. 이따가 정차했을 때 끄고 갈게요. 끄면은 또 과속 카메라를 못 보니까 일단 내비가 필요해서 일단 키긴 킬 건데, 승차감 같은 경우는 얘는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소형차 같은 승차감을 보여줘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소형차 엔트리카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대신에 경차보다는 승차감 확실히 좋습니다. 경차랑 비할 바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 덩치가 훨씬 커지고 이 휠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경차보다 안 좋다, 경차급이다까지는 아니고, 트레이 블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경쟁차들 코나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얘는 승차감이 좀 긴장 없이 통통한 느낌이라는 거,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 성능 같은 경우는 무난합니다. 재원상으로는 트레일 블레이저가 10 몇 마력이 더 높고, 토크도 트레일 블레이저가 1. 몇 토크, 뭐 2 토크 정도가 높아요. 막상 이제 실제로 몰아보면은 그 정도의 고속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일단 이 정도 차들은 그런 고속 영역이 중요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고속으로 가면 당연히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이제
안정적인 가속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시내에서 탄다면 이 트랙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왜 트랙스에만 넣고 트레일블레이저 안 넣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트랙스에는 일단 있으니까 좋긴 한데 왜 이걸 여기에만 넣었냐는 거지.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오토홀드에. 우리나라는 오토홀드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LS가 좀 가격이 그래도 나름 저렴하잖아요, 코나보다는. 근데 그거는 사지 말라는 것 같아요. LS는 사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고, 왜 그러냐면은 옵션 구성이 너무 직물 시트에다가 이거 핸드폰 연결 유선인 것까진 좋아요. 소형차니까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탈 수 있는데 직물 시트 들어가고 통풍 시트는 선택도 안 돼요. 통풍 시트는 액티브까지 가야지 들어가는데 시트 패키지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선택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또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또 기본이야. 이게 뭔가 일관성 없는 느낌이랄까? RS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액티브, 레드라인 둘 중에 하나 타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소형차니까 가성비를 조금 그래도 포기하긴 싫다 그러면은 레드라인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라인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거랑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뭐였지? 근데 아무리 가성비라 그래도 LS는 아니에요. LS는 제가 추천을 못 하겠어요. 직물 시트가 이게 여름에 진짜 너무 덥거든요. 그거는 조금 힘들고, 레드라인 아니면 지금 이 액티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액티브까지 올라오면은 가격이 2778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7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2800이 넘어가잖아요. 코나 280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있는 옵션 커스텀 할 수 있거든요. 풀옵션 가자니 이거는 너무 좀 경쟁차들에 비해서 옵션이 좋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좀 가성비를 챙기다니 너무 깡통이고, 조율을 어떻게 잘 해보셔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승차감 때문에라도 트레일 블레이저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이라는 것 때문에 또 그 돈을 주기에는, 이 정도 차에서 그 정도 가격을 주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2대 정도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서 느낀 점이, 트랙스를 국내 시장에 볼륨 모델로 팔 생각인 거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국내 생산을 하긴 하니까 일단 국내에서 만드니까 팔아주는 느낌이고, 걔는 주 무대가 해외 수출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굳이 모델을 나눌 필요가 없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트랙스의 가장 상위 모델, 그러니까 상위 트림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좀 스피노프 같은 느낌? 외전?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트레일 블레이저는 좀 이제 승차감도 많이 좀 챙겨주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쉐보레 차를 이게 막 처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 거라 이게 맞는 건지 애매해요. 현대기아는 자주 봤으니까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나온 건지 아닌지, 원래 이게 다른 회사들은 이런 구성인 건지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차 타시는 분들 계시면, 아니면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승하면서 느껴본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